2025년 칠석은 양력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음력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가 놓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매년 그날 하루만 만날 수 있었으며 이날 내리는 비를 칠석우라 하여 반가움과 이별의 눈물입니다. 7월 칠석은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이 맞닿는 자리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치 겹치는 날로 기일로 여겨져 복을 빌어왔지요. 음력 7월 7일 칠석날, 양의 기운이 풍만한 날이라 천신의 제를 올리고 정화수 등 맑은 물을 올렸으며 북두 칠성에 무병장수와 복을 빌었고 사찰의 칠성각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칠성신이 수명과 재물까지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떠 오래 남은 계절들의 기운을 가다듬어 보시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봐 보세요. 북두 칠성은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집안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하였습니다. 오늘의 감사 한 가지와 작은 소망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소원 글귀를 정성스레 적어 서랍 안쪽에 고이 넣어두는 것 또한 좋답니다. 그 작은 의식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를 짜던 직녀전설에서 이어진 뜻으로 바느질 솜씨와 손복을 빌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멍난 옷이나 양말을 한 땀 한 땀 꿰매며 일이 술술 풀리면 좋겠어. 이야기해 보세요. 해진 옷을 꿰매고 늘어진 실을 정리해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걷어내고 금빛을 닦아 수확의 기운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칠석비, 칠석우는 상봉과 이별의 눈물로 혹여 집에 물이 새지는 않는지 고장난 수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서 집안에 물기를 둘러보셔야 합니다. 현관과 베란다, 싱크대, 화장실에 물샘과 습기를 말려 돈이 새지 않게 정리정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물건들도 닦아보세요.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수전과 거울, 타일 바닥들과 황금색의 물건들을 닦아 광택을 살리면 집 안의 수확과 정리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가볍게 만들수록 재물복과 평안이 더 오래 머뭅니다. 7월 칠석의 좋은 음식은 담백하고 맑은 절식입니다. 그때에 맞춰 꼭 먹었던 음식들, 꼭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 이름이 바로 절식입니다. 첫 번째, 칠석날 복을 부르는 절식은 바로 맑은 밥입니다. 가볍고 맑게가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게 지어야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은 5곡 오행의 조화라 재물복을 모으는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은 음식을 가볍고 맑게 먹어야 하는 날이기에 곡물의 땅의 기운이 강하면 여름의 습기를 붙잡을 수 있어 양을 줄이고 담백하게 드셔야 집안 기운이 더 맑습니다. 혹시 오곡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기장조, 수수보리 등 가벼운 곡식 위주로 넣으시고 팥 등의 무거운 음식은 이날만큼은 조금만 섞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곡식을 살짝 섞는 것은 잘 여문 나달의 기운이 모이고 쌓이는 뜻이야 돈복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맑고 가벼운 밥으로 고환은 살리고 습하고 무거운 기운은 덜어 돈복이 새지 않게 붙잡는 밥상. 가볍고 정갈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 당일 지은 따뜻한 밥으로 몸과 집 기운을 다잡으시면 좋습니다.
칠성날 복을 부르는 두 번째 절식은 호박솥밥입니다. 쌀에 단호박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 밥을 하게 된다면 노란 빛의 가을 금기운이 재물복을 밝혀줍니다. 호박전도 한 장 부쳐보세요. 작게 2장 정도만 오이지나 상추 겉절이 조금 곁들여 먹게 된다면 노란 빛이 금이 기운인 가을 문으려는 상징을 꼭 붙들어 줍니다. 호박전의 둥근 모양은 돈복이 돌돌 모이는 뜻이 있어 상에 올리면 좋습니다. 애호박이나 단호박 한 개에 밀가루를 얇게 묻히고 달걀 옷을 살짝 입혀줍니다. 팬을 예열하고 기름도 살짝 둘러 중약불에서 구워줍니다. 단호박의 금빛이 선명해지면서 가을맞이 기운에 어울립니다. 단, 연기와 기름튀김은 집안의 탁기를 부르니 기름은 최소로 하고 불은 낮춰서 그날 부쳐 그날 먹어주셔야 기운이 맑게 흐릅니다. 세 번째 칠성날 복을 부르는 절식은 백설기입니다. 정갈한 흰 떡으로 소망을 고요히 빌었습니다. 흰 빛은 금의 색이지요. 가을의 문을 여는 빛입니다. 정리와 수확의 기운을 돕고 재물복을 깨끗이 하여 돈복이 새지 않게 붓습니다. 시루떡과 증편도 절기 음식으로 좋습니다. 파치의 액을 막아줍니다. 집안의 잡기를 덜어내고 문지방의 탁기를 털어내어 집안 기운을 단단히 합니다. 대운의 시작을 돕는 떡입니다. 당일 아침에 찐 떡들, 백설기는 35 홀수 조각으로 하고 시루떡은 2장 정도 흰 접시에 단정히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보리차를 곁들입니다. 백설기로 기운을 밝히고 시루떡으로 액을 막으며 칠석의 복과 재물복이 오래 머무르길 기원합니다. 네 번째 칠성날 복을 부르는 절식은 밀전병입니다. 가볍고 정갈하게 드시면 집안 기운이 맑아져 절식의 뜻에 잘 맞습니다. 밀은 여름의 끝을 닦아내고 가을 기운을 맞이하는 곡식입니다. 전병을 둥글게 말면 돈복이 모입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고 소금 한 꼬집 넣으세요. 덩어리 없이 풀고 10분만 쉬었다가 팬을 살짝 달구고 기름을 아주 얇게 둘러 반죽 한 국자 부어봅니다. 처음 한 장은 연습 삼아 중약불로 1분 반 뒤집어서 40초만 더 둡니다. 애호박과 버섯 얇게 썰어 살짝 볶고 소금만 약간, 두부와 부추는 물기 꼭 짜고 숙주와 양파는 살짝 데쳐서 소금 톡톡, 전병 한 장을 펴줍니다. 속재료들을 넣어주고 끝을 접어 돌돌 말고 접시에 단정히 올려 겹치지 않게 담습니다. 얇고 담백한 전병에 자극 없는 속을 넣어 그 정성과 그 마음에 재물복이 오래 머물러 줍니다. 이날 밀국수 또한 좋은데요. 밀국수와 밀전병을 먹던 풍습이 있습니다. 여름의 기름기와 더위를 담백하게 털어내고 가을 살림으로 몸의 기운을 돌리는 뜻이지요. 멸치와 다시마 육수에 따뜻하게 말아 드셔보세요. 칠성날의 따뜻한 돈복을 가득 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칠성날 복을 부르는 절식은 수단, 오미자꿀차입니다. 오미자를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고 꿀도 풀어주고 잣도 2-3알 올려줍니다. 이때 찹쌀경단을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둥근 모양은 돈복을 모으고 흰색의 빛이 금의 기운을 불러 칠석에 잘 맞습니다. 그릇에 경단을 담고 오미자 꿀물을 붓습니다. 잣 한두 알을 띄웁니다.
오미자의 붉은 빛은 액막이로 흰색의 찹쌀경단이 기운을 맑고 보화롭게 돕습니다. 7월 칠석은 여름 끝입니다. 가을 기운이 더욱 짙어지는 날이지요. 이 날은 기운을 맑히고 재물복을 붙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복을 쫓아버리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칠석날 복을 뺏는 첫 번째는 오래된 음식입니다. 칠석은 여름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묵은 음식은 오래된 기운으로 좋은 기운을 오지 못하게 하고 막히게 합니다. 냉동실에 혹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음식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냉동고에 보관해 놓았던 떡이나 빵, 옥수수, 냉동밥도 오래된 것은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묵은 김치찌개와 묵은지 볶음, 오래된 나물과 데친 채소 무침, 며칠 지난 전과 부침개, 오이지와 장아찌, 하룻밤 지난 물, 묵은 음식은 탁한 기운입니다. 탁한 기운은 돈기를 막습니다. 비워야 재물복이 들어옵니다. 갓 지은 밥과 맑은 국, 담백한 나물로 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칠석날 복을 뺏는 음식 세 번째는 과한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은 진액을 말려 가을을 건조하게 합니다. 매운맛은 불의 기운으로 절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열기가 위로 뜨고 잠을 설치고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땀으로도 기운이 빠져나가고 돈복도 흩어집니다. 매운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과 비빔국수, 매운 족발과 닭발, 국물이 적고 자작한 매운찜이나 고춧가루 듬뿍 들어간 찌개, 마라탕처럼 얼얼한 탕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며 매운맛이 꼭 땡긴다면 호박이나 양파를 곁들여 매운 기운을 중화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불은 재물을 태웁니다. 익히지 않은 양파나 마늘, 고추 등 이러한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짝 익히셔서 매운맛을 낮추고 부드러운 불로 찬 기운만 살짝 덮으셔야 합니다. 칠석날 복을 뺏는 음식 네 번째는 짜고 기름진 탕이나 튀김입니다. 칠석은 더위를 내리는 날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무겁습니다. 치킨과 튀김, 탕수육과 깐풍기 같은 음식들과 삼겹살, 족발, 곱창, 전날 남은 기름에 절은 전과 부침개, 오래된 묵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파와 파, 마늘 등을 넣고 깨끗하게 삶은 수육보쌈 한 접시 정도는 괜찮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찐 음식을 드시고 기름은 조금만 몸속 기운을 맑게 해주는 채소를 곁들이고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을 함께 해주세요. 과한 기름은 탁한 기운이고 탁하면 재물복이 미끄러집니다. 기름을 줄이면 길이 열리고 그릇이 맑아집니다. 칠석날 복을 뺏는 음식 다섯 번째는 과한 밥상입니다. 기운의 기름과 짠기가 쌓이고 탁기가 늘어납니다. 또한 물 말아 먹는 밥상도 좋지 않습니다. 물에 마른 밥은 기운이 아래로 깔립니다. 반찬이 적은 밥상 또한 기운이 쉽게 출렁입니다. 절대 화려하거나 과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빈약해서는 안 됩니다. 갓 지은 밥 한 공기에 깨를 한 꼬집 올리고 맑고 하얀색의 국물과 살짝 데친 흰색이 두부, 초록색의 애호박나물, 노란색의 호박전처럼 밥상에 소박한 색을 입혀서 차려보세요. 아깝다 생각하여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남은 음식은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상은 무거움과 가벼움,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기운이 중심을 잡고 탁기가 거치고 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칠성날 복을 뺏는 음식 6번째는 찬 음식입니다. 칠석은 더위가 누그러지는 날, 찬 음식은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기운이 아래로 깔리고 피로가 쌓이고 의욕이 꺾입니다. 얼음물과 아이스 커피,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회와 초무침,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과일 등등 찬 기운이 많으면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은 돈길을 막습니다. 따뜻한 기운으로 중심을 세우면 재물복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가움은 줄이고 따뜻함을 중심에 두어 보세요.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대운의 문도 열리는 것이지요. 칠성날 복을 뺏는 음식 7번째는 밤 늦은 수입니다. 칠석은 더위를 내리는 날, 술은 기운을 흩습니다. 술은 탁한 물이고 물길이 흐트러져 돈복이 셉니다. 특히 술을 섞어 마시거나 꿀꺽꿀꺽 마시는 술, 얼음을 더하거나 얼린 술, 오래 묵은 과실주와 묵은 안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한 잔이 필요하시다면 작은 잔에 따라 조금씩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 밥도 한 숟가락 드시고 너무 짜거나 맵지 않은 맑은 국물을 곁들이고 물 한 잔, 술 한 잔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데친 두부나 구운 버섯 등 안주는 맑고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드시고 나서는 바로 치우시고 창문을 열어 가을 바람을 들이세요. 술의 기운이 사라지면 탁기가 거치고 재물복이 들어옵니다. 가볍게 비우고 조금만 즐겨주세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맑아지며 대운의 길이 열립니다. 칠석의 고운 바람 따라 오늘의 피로는 내려놓고 내일은 또 힘차게 길이 트이고 복이 되고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길 오래 남은 기간에도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복되는 풍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